안녕하세요. 지금 3시 반 정도 됐는데 아직 원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아, 참, 내 늦어가지고 킥보드 타고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예. 안녕하세요. 대신 답사해드림. 오늘 4번째 시간 동탄 입세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점포주택을 고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핵심 키워드 관통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실제 사례 GS15 동탄 입세섬, 제가 점포 개발 담당이었습니다. 그 점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담배 허가권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통도로와 담배 허가권, 이 둘을 잘 활용하면 점포주택 고르는 법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우수 회원님 모셨습니다. 나라올라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나라올라님과 같이 오늘 이 지역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관통도로가 수업으로만 공부했었잖아요. 현장에서 진짜로 매출을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은 그 구독자를 대신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즉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따라올 때 제가 걸음이 빠르거든요. 따라오기 힘드시면 킥보드 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오다가 죽었습니다. 갈까요? 자, 뒤에 타요. 뒤에 타. 가자! 자, 이쯤에서 보시면 도로가 저 끝에서, 그리고 반대편으로 봐도 저 끝으로 뻥 뚫려 있고요. 저쪽으로도 뻥 뚫려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반대쪽으로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제 지도로 보면은 이 전체 블럭이 있을 때 관통하는 도로가 지나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6돈 자리가 이 블럭 전체에서는 1입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임차하지 왜 그랬느냐? 당시에 이 자리가 독보적인 1입지 자리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택한 자리가 저기 동탄 입세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관통도로는 완전히 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게 저쪽에 빨간 신호등 있죠. 저기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 보면 이제 스위치핸드 있는 아파트가 보일 텐데요. 저 아파트 사람들이 저기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그래서 저 아파트 사람들도 통행이 굉장히 많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길인데요. 예, 맞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통행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오픈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주차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로드 사이드 입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구매하는 사람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차를 대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고 저 차를 타고 가고, 그런 게 많죠. 그러면 경쟁 입지부터 하나씩 보면서 매출과 연계해서, 또 담배권과 연계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보면 여기 유동인구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점포 오픈할 때 회사에서 반대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당시 제 팀장님은 영업팀에 있다 오신 분이어가지고 점포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한 건데, 그때는 상권 완전 초기여가지고 뭐 하이테크 정비 저 자리 말고는 상가들도 많이 거의 다 비어 있었어요. 석기시대 이것도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텅텅 빈 자리에서 유동인구도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오픈하느냐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자리는 유동인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배우 수요, 그리고 관통도로를 물고 있음으로써 현실적인 일입지를 골라가는 거죠. 조금만 더 저쪽으로 가볼게요.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저 끝에 한 40m, 50m 전방에 오른쪽에 세븐일레븐 보이시나요? 저기 세븐일레븐이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점포입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저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GS15 동탄 입세점이 있는데, 이 동탄 입세점이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일매출 거의 300만 원씩까지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매출이 저기 세븐일레븐 경쟁점 들어오면서 저쪽 부근의 배우 수요들은 이쪽으로 오지 않겠죠. 그러면서 매출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은편에 보면 CU가 하나 더 있는데요. CU도 한번 가서 같이 보시죠. 여기는 주차 단속 같은 거를 아예 안 하나 봐요? 예, 여긴 주차 단속이 없습니다. 여기 예전에 날씨 좋을 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때는 저기
파라솔에서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예, 꼭 보면 이제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예. 예. 자, 여기 CU 보이죠? 이 CU가 있고 아까 저쪽 편에 GS15가 있는데 GS15가 일매출이 지금 한 200만 원 초반대 정도 팔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생각할 겁니다. 편의점 장사 잘 된다고 그러니까 뭐 50m 간격으로 경쟁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도 경쟁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편의점으로는 50m 간격으로 있으면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그런데도 일매출이 200만 원 이상 견조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저 GS15가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나라올라님? 저 정도면. 한 5억? 5억? 5천만 원도 안 들었어요. 아, 진짜요? 예. 저 점포가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 원짜리 점포였어요. 그리고 월세 한번 올려줘서 13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정확한 금액 모르겠어요. 저기 임대인도 되게 좋은 어르신이거든요. 저기 3층에 거주하고 계신데 그때 저 GS15를 임차를 할 때 보증금 2천만 원 들었고 GS15를 차리기 위해서 회사에 내야 되는 돈은 2,220만 원이에요. 인테리어와 시설 짓기 등을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220만 원 포함하면 4,220만 원으로 창업을 한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초기에 매출이 초기부터 이렇게 잘 나와주니까 투자금 대비 영업이익으로는 굉장히 괜찮았죠. 그죠? 소매점 창업을 5천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투자를 했다가 1년에 1억 이상씩 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충분히 그 이상을 실현했던 점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도 매출은 200만 원 이상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CU는 얼마나 팔까요? 이 CU는 그러면 동탄 입세점하고 봤을 때 관통도로 하나를 놓고 데칼코마니를 하듯이 찍으면 조점포 딱 자리가 반대편 자리가 이 CU 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CU도 한 200만 원 정도, 200만 원 초반대에 매출이 나아지느냐?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동탄 입세점과 저쪽에 세븐일레븐까지 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저기는. 그래서 한 60m, 70m 정도 거리가 있는데 여기 와서 볼게요. 이 관통도로를 물고 있으니까 골목길인데도 트래픽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올라님 여기서 봐봐요. 네. CU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집이 뭐예요? GS25. GS15죠. 네. 그러니까 상가주택 하나, 둘, 세 개를 두고 경쟁점이 하나 더 생긴 거죠. CU 자리는 굉장히 매출이 어려운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매점 매출 예측할 때 보통 아메바 지도라는 걸 그리거든요. 네. 아메바 지도는 뭐냐면 이 지도를 펴놓고 있을 때 아까 여러분 초기에 올려둔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점포주택 블럭이 있는데 세븐일레븐, 동탄 입세점, CU, 그 다음에 GS15, 동탄 중앙점인가 이렇게 자리가 4개 연속 있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상권의 범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 CU 점포가 굉장히 적게 나와요. 가득 껴있어가지고. 예. 가운데 껴있어도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이 되게 적다고. 네. 아메바 지도를 그리면 월등히 작게 나오는 거죠. 이런 데가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굉장히 저조한 점포로 남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입세점이 200만 원 초중반대를 파는데 CU는 100만 원 초중반대 정도로. 반차죠. 예, 매출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남의 사업하는 데서 이런 말, 불경스러운 말 좀 그렇지만 패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원장님, 예. 편의점 임차 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편의점은 담배 허가권과 굉장히 결부된 사업이에요. 네. 편의점 매출의 약 30% 정도가 담배 판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담배를 취급함으로써 받는 광고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담배 사러 와서 다른 걸 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집에서 술 사고 담배 없으니까 담배만 저 집 가서 사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편의점은 어떤 상품 한두 개 군 가지고 먹고 산다가 아닌데 근데 한두 개가 빠진다, 담배 같은 게 없다, 그럼 전체적으로 매출이 뚝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200만 원 파는 가게가 담배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매출이 120, 110 이렇게 떨어져요. 훅훅 떨어져요. 편의점에 꽂힌 담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임대 줄 때 어떤 거 걱정해야 되겠어요? 담배권을 담배권이 없어지거나 네. 또는 세입자가 담배권을 가지고 옆판으로 간다든지
그런 거 되게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낙찰 받고 CU에 임대 줬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 종전에 CU가 있었어요. 내보낼 수도 있고 재계약을 다시 이제 신규 계약이죠. 그 사람하고 어떤 특약을 맺었느냐? 담배 판매권 이전 금지 특약을 넣었어요. 그 담배 판매 허가권은 임차인이 획득한 고유의 영업권이잖아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난 거니까 네가 영업을 마치고 임대차를 종료할 때는 나한테 반납하든지 내가 지정한 사람한테 반납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비밀 유지 조건 같은 것들을 걸었죠. 그래서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가 만기가 되어서 이전할 때도 다음 사람한테 이전하고 가고 그 자리에서 계속 편의점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회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이마트 24가 들어있는 점포인데 장사 잘 되는 것 같더라. 사도 되겠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울 사례였거든요. 상가주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매도인한테 뭐 금액을 깎는 걸 하지 말고 편의점 점주한테 담배 판매 허가권 이전 금지 특약을 한번 넣어봐라. 그게 되면 사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린님, 그럼 내가 더 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줘볼까요? 자, 담배 판매 허가권 거리 제한이 그 전에 얼마로 알고 계시죠? 100이요. 100이요? 네. 예. 그 전에 50m였는데 지금은 100m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CU랑 그 다음에 왼쪽에 GS15까지 거리가 얼마 되겠어요? 이 건물 하나 길이가 한 15m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 CU랑 GS15 거리가 거의 뭐 52, 3m 밖에 안 될 거예요. 거의 50m 딱 맞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100m인데 그 전에 허가가 50m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둘 중에 한 개 문 닫고 다른 사람한테 신규를 내려고 그러면 신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편의점이 임차 한 점포를 내가 매입을 한다. 그랬을 때, 조금 세게 말하면 그 편의점 점주의 건강 상태도 봐야 돼요. 예. 만약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담배 판매 허가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경쟁점이 한 60m 정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신규 승계가 안 돼요. 말소를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그 다음 임차인 명의로 신규로 내야 되는데 그게 거리 제한 충족이 안 되거든요. 100이 돼야 예. 된다. 그리고 이제 얘처럼 경쟁점과의 거리가 짧게 있는데 이런 점포 중에서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가장 안 좋은 점포가 폐점하게 될 가능성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 CU가 여기 이 라인에서 매출이 제일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면 다시 저 자리에는 편의점을 임대 주는 것이 사실상의 불가한 자리가 되겠죠. 그죠? 원장님, 여기 관통도로에만 편의점이 벌써 4개나 있는데 이렇게 편의점 경쟁이 사실 수도권도 그렇고 포화 상태잖아요. 네. 편의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편의점 정말 지금부터는 되게 좋아요. 거꾸로 말하면 편의점이 할 만한 자리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편의점 임차하고 있는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 들어갈 만한 자리를 구상권에 찾아와야지라고 하면은 담배 판매 허가권 거리가 100m니까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럼 기존에 있는 편의점의 값이 더 오르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예. 기존에 있는 점포들은 이제 그 종전의 기득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편의점이 되게 많은데 1매출 어느 정도 나와야 좀 안정적일까요? 이 라인은 임대료가 평당 10만 원 채 안 합니다. 예, 뭐 높게 잡아서 10만 원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임대료를 내려면 20평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1매출이 한 200 정도 나와주면 해피합니다. 그 정도 나오면 그래도 점주 수익이 이 주거 상권에서는 매입률 한 32% 잡고 이랬을 때 어느 정도 뭐 월세 내고도 자기 인건비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이 아까 보니까 그래도 한 개 점포를 빼고 200만 원 가까이 팔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이렇게 많이 생긴 건 그만큼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개발 담당자들이 볼 때는. 임대료는 주거 상권이니까 비교적 싸고 그리고 기본 매출은 나와지고 그런 자리인 거죠. 이제 좀 Q&A 받아보려고 하는데 네. 잠시 자리로 이동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여기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예. 저쪽에 제 차로 이동할까요? 차 가져올까? 네네. 싱싱카 가져. 싱싱카.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운동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질문 받을게요. 예. 이간호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CU가 관통도로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 대로 쪽으로 가는 길이 십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한쪽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동탄 입세점을 아메바 지도로 그린다면 CU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아니, CU랑 차 있어요. CU는 바로 뒤에 GS 동탄 입세점, 동탄 중앙점인가 있고요. 동탄 입세점은 그래도 세븐일레븐하고 거리가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아메바 지도를 그려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거 상권에서는 GS15가 매출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런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 정도 GS15 동탄 입세점이 더 많다. 20%에서 25%, 아우,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한 25% 많으니까 그 정도 차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담배권은 시에서 공고하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담배권을 받을 수 있나요? 아, 담배 판매 허가권은 신축 상가에서는요, 신축 공고라는 걸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준공이 나고 나서 담배 판매 허가권 신청을 하면은 거기 신축 상가들 중에서 담배 판매 신청할 사람들 신청하세요라고 하고 일주일 동안 공고를 냅니다.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A4지 출력을 해서 그 근방에 출력을 해 놓습니다. 그걸 보고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시면 되는데 보통 분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면 담배 판매 허가권을 취득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축 투자를 하는데 편의점을 유치하고 싶다. 그러면 편의점 유치를 하기 전에 담배 판매 허가권을 먼저 취득하셔라 라고 꼭 권하고 싶습니다. 건물 갈래님이 질문 예. 주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안쪽 상가와 큰 길 버스 노선 쪽 어느 쪽이 좋은가요?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다른데요. 한 500세대가 넘어간다 그러고 대로변에 배우 수요가 별로 없다 라고 하고 버스 정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안쪽이 더 좋아요. 근데 안쪽이 임대료라든지 매매가 더 싸겠죠. 그래도 안쪽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로변에 어떤 배우 수요가 좀 더 많이 있고 시설물 등이 있다 라고 한다면 대로변이 더 낫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우주준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 우주준마님 고맙습니다. 네, 신축 상가 공고는 모두 일주일인가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나요? 예, 뭐 일주일 8일 영업일 기준으로 그 정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만 몇 세대짜리 아파트 큰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건 뭐였지? 올림 파크. 그 아파트 거기 사례는 준공이 나고 몇 달 뒤에 받겠다고 했어요. 영업을 하다가. 그래서 준공 나고 바로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담배 판매권이 굉장히 어떤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석 달인가 뒤에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준공 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담배권 없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영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지인은 뭐 오늘 저녁에 만날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담배권을 땄어요. 예, 편의점 마왕님이라고 짱입니다. 예, GS15 점포개발 왕 출신입니다. 그 이간호사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 점포주택 단지 옆에 아파트 같은 배우 수요가 없다면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면 편의점 자리로는 어려울까요? 통행량이 좀 아니에요. 점포주택만 갖고도 독점할 수 있는 배우가 많다. 그럴 때 장사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관통도로로 설명해서 그런데 관통도로가 아니라 저 끝이 막혀 있는 경우 하더라도요. 들어가는 초입에서 첫 번째 코너 자리를 하면서 그 배우 수요를 택지지구다 이러면 필지다 한 300필지다 이러면 몇 세대 정도 되겠어요. 한 가구에 한 필지에 기본이 3가구 향남 같은 데라든지 4층짜리 상가 건물 짓는 데는 5가구잖아요. 그럼 300필지면 1000몇백 세대가 되는 거고 3가구만 하더라도 900가구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잘 역산을 해보면요. 한 200필지 정도 넘어가는 데에서 1입지에 독점할 수 있는 입지다. 아파트는 아예 없다. 그랬을 때 편의점 매출 안정적으로 나옵니까? 예. 한 1매출 200만 원 이상 나오는 데 있죠. 그런 데 많죠. 그럼 도보로 지나가는 길목... 점포명을 알면 바로 점포명을 불러주겠는데 점포명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름을 모르게 불러주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도보로 지나가는 길목이랑 차량으로 지나가는 길목이 차이가 큰가요? 요런 지역은 도보로 지나가다가 편의점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럼 뭔데요? 목적 구매. 집에 있다가 편의점 가서 뭐 살 거 있네. 그때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 보행자로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동탄 입세점을 들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집에 있다가 편의점에 뭐 출출한데 뭐 라면 사러 갈까 뭐 사러 갈까 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차는 이제 지나가는 길에 늘 봐왔던 자리니까 여기 특히 주거상권이니까 동선이 항상 그 일정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본 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면 저는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신 답사해드림 다음 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